안녕하세요. 마네테스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아이가 다 졸업하는 시기가 다가오니까요. 학교 갈 일이 이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은 돈에 대해서 언제 가르쳐야 하는가, 돈에 대해서 가르치는 10가지 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어느 날 스포츠 용품 샵을 갔거든요. 근데 제 앞에 계산하고 있던 5살쯤 되는, 6살쯤 되는 꼬마아이가 자기 아빠한테 내가 이거 내고 싶어. I want to pay this.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지갑에서 1불짜리 꼬마한테 주면서 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산 물건은 1달러가 넘죠. 그러면서 가르치는 걸 봤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돈을 주고, 물론 나머지 모자른 금액은 아빠가 다 페이했지만, 그걸 뒤에서 지켜보면서 제 머릿속을 딱 치고 가는 게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도 가르쳐야 될 텐데, 우리 아이는 돈에 대해 관심이 있을까? 라는 의문점도 생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돈에 대한 가치나 돈의 사용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될 텐데 나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런 고민하던 중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글로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구독하고 있는 어티즘 패런팅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2020년 12월 호에 그거에 관련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많이 부모님도 많이 고민이 많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을 사용할 줄 모르면 우리 아이들 살아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돈이 많건 적건 트러스트에 묶어놓고 그 다음에 대리를 세워놓고 그 대리를 해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잘 테이크케어 하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제가 무서운 영화를 봤습니다. I Care a Lot이라는 영화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그 널스가 그리고 무슨 케이스 매니저 같은 사람이 그 노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영화였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 스스로 조금 무서웠습니다. 물론 제가 가진 게 많지 않아서 아이한테 얼마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도 그 아이가 관리를 못하고 누구에게 뺏긴다면 그 아이의 인생이 참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 아이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어리고 멘탈리, 그래서 제가 아이보다 하루 더 먼저 살아서 끝까지 그 아이를 테이크케어를 해주고 싶은데 또 세상이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잖아요. 하루 먼저 살면 살아야 되겠다는 게 모든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의 마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가르쳐주고 플래닝을 시켜줘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구독하는 잡지에서 이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돈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면 너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가치는 현물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찰이라는 제도는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크레딧 카드를 쓰고요.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또 크레딧 카드 다 자동이체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현찰, 캐시를 만져볼 확률은 사실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냐는 가상화폐들이 세상에 나오면서 또 세상이 또 바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돈에 대한 밸류나 가치, 그리고 그의 유세지, 사용법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잡지에서 얘기하는 게요. 10가지 팁입니다. 10가지 팁을 주는데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입니다. 돈에 대하여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기 10 strategies, 10가지 전략이라고 그래서 팁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돈에 대한 기본 지식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부모 자신이 아이들보다 먼저.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돈을 갖고 살아가지만 돈에 대한 직접적인 가치나 밸류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 생각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버는 대로 쓰고 또 모자르면 꾸어 쓰고 모자르면 크레딧 카드 긁고 뭐 이렇게 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인이고 오디네리 평범한 사람들에서 우리 매니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돈을 배웠던 방법은 엄마의 심부름을 통해서였습니다. 1,000원짜리 주면서 저희 어렸을 때 콩나물 500원어치만 사와라, 뭐 두부 사와라 이렇게 그러면서 돈을 익스체인지 하는 걸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돈에 대한 밸류도 알고요. 이 밸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글쎄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돈에 대한 지식이 없고 돈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 아이들 가르치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팁이 부모님들의 정확한 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라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입니다. 두 번째는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입니다. 여기에는 the earlier you start, the better라고 써 있습니다. 그쵸? 돈에 대해서 빨리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저희 애는 사실 카운팅도 못하고 매스나 이런 겨우 이제 1부터 10까지 겨우 아는데 뭐 20까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보다 더 발달 상황이나 진전 상황이 좋은 친구들은 이미 말도 하고요, 카운팅도 하고, 매스도 하고요. 특별히 보더라인에 있는 애들, 친구들은 정상인과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그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는 지금 시작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빨리라도 돈에 대한 사용법, 돈에 대한 인지법 등을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의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Use real money when possible in real scenario. 실제적인 돈을 사용하고 실제 생활에서 써봐라. 가르쳐줘라. 이기죠. 사실은 저희가 어리니까 모나폴리에서 쓰이는 혹은 한국의 브루마블에서 쓰이는 그 가짜돈을 갖고 저는 이제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가 받아들이고 그걸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행히 카운팅도 다시 저는 가르치고 있고요. 카운팅에 대해 좀 이해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아주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해도가 높은 아이들, 경증 혹은 보더라인에 가까운 아이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켓에 가시면 물론 요즘 우리가 다 크레딧 카드로 긁고 그러지만 아이한테 껌 하나 주고 그 다음에 1달러나 홀드, 2달러 빌, 5달러 빌을 줘서 아이가 직접 페이하고 그 거스름부터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슈퍼바이즈 해주고 그런다면 아이들의 돈에 대한 이해가 빨리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아이들도 혼자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 혼자 남으면 그런 것들을 해내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가르쳐 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인디펜던트리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work to establish allowance. 그러니까 심부름해서 너 이거 뭐 한국처럼 그런 거래죠. 심부름하면 얼마, 그러니까 심부름하면 1,000원, 뭐 구두 닦으면 1,000원, 아빠를 청소를 도와주면 얼마, 설거지를 도와주면 얼마라는 이런 것을 세팅업을 하랍니다. 그 세팅업을 해서 아이들한테 일을 해서 네가 earn하는 버는 돈은 네가 그 돈의 주인이다라는 오너십도 가르쳐야 되고요. 그걸 어떻게 매니지할 거고 그 돈이 얼마나 밸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룰을 만들어서 우리 여기 자폐 아이가 신발을 정리한다든가 설거지를 도와줬다든가 청소를 한번 도와줬다든가 등등등의 그 reinforcement이죠. 강화시키는 제도로서 그 돈에 대한 가치를 가르칠 때 이걸 좀 더 더해주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우리 정상인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질 만능주의에 속하신 분들은 돈으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낭만주의자거나 프로-옵티미스틱 하신 분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많다라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 가정의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달라진 부분이긴 한데요. 돈에 대해서 정확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쇼핑몰 가서 뭐 옷을 사든 신발을 살 수 있는 것과 사람들의 친절함, 그 다음에 사랑, 뭐 이런 건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네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set up a bank account. 저희 큰애는 정상아이라서 제가 같이 가서 부모님 어카운트 언데 우리 아이 어카운트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occasionally 제가 우리 큰애는 거기다 뭐 100불이든 20불이든 이렇게 통장 입금을 시켜주고 있어요. 애가 그래서 돈을 세이브하려면 은행에 가야 된다는 걸 우리 큰애는 이미 좀 알고 있습니다. 정상아이니까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좀 그런 거 디벨롭하고 캐치업하고 보더라인에 있거나 그 아이들보다 하이 펑션인 아이들은 이걸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티네이저 혹은 어린 아이들 물론 아이들한테 그 뭐 몇만 불까지 이렇게 넘겨줄 수 있다 그래요. 뭐 법적으로. 근데 꼭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10불이든 5불이든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은행에다가 어카운트를 아이 힘으로 만들어주고 제가 어른이 슈퍼바이저로 들어가면 가디언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만들어서 아이한테 그 돈에 대한 주인의식도 주고 이 돈은 네 거다라는 어떤 확신도 주면 아이가 좀 더 그 돈에 대해서 가치와 그 주인의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특별히 관심 있는 거하고 연동을 시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때는 이게 그 특별하게 관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 그러니까 다이노소가 관심 있는 친구에게는 야, 다이노소가 배가 고픈데 밥을 줘야지 하고 뭐 코러든 펜이든 동전이 100원짜리든 200원이든 500원이든 이렇게 넣어주는 걸로 해서 아이가 그래서 친밀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financially 경제적인 관념도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사실 자폐 아이들이 좀 그 성장 속도라든가 어떤 그 지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할 부분이지 사실 거의 아이들이 먹고 싸고 자고 뭐 이런 기본 펑션에는 뭐 저희 아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 보통 안 그런 가정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관심 있어 로봇이든지 자동차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가 그걸로 통해서 세이빙하는 것도 배우고 그 아이가 친밀감을 통해서 누군가 테이크 케어를 하는 것도 배운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영 어덜트, 18 above라면 이제는 크레딧, 그러니까 신용전수 관리와 빚을 지는 거에 대한 개념도 가르쳐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거든요. 빚이 있으면 좋은 것과 나쁜 점이 분명히 있죠. 많은 빚을 얻으려면 많은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재산이 있으면 적은 빚을 갖게 됐겠죠. 근데 빚이 많다면 이걸 못 갚았을 시에 어떤 어려움들이 온다는 것도 가르쳐 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르쳐 주는 것도 우리는 그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전문가들이 써놓은 글이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 신용 점수를 체크하는가. 요즘은 그 크레딧 카드, 그 영어덜트 경우죠. 대학교 가면 미국은 한시적이지만 별로 리미티드나 학생용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잖아요. 저도 미국 처음에 왔을 때 400불짜리 그 리미티드 크레딧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빌드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저도 크레딧을.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게 크레딧 신용이 좋으면 어떤 걸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고 어떻게 빌드업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요. 우리 자폐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려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작은 어마운트부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리빙 스킬을 배워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이전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월드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아이를 그 스포츠 용품 사면서 그 아이의 행동을 보지 못했다면 저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을 서브젝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우리 아이도 돈을 갖고 물건을 자유롭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자기가 매니지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짧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